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한화엔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 역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연기금부터 해서 뭐 사모펀드, 기관, 그리고 외국인까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수급적인 긍정적인 요인이 들어왔던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먼저 수급적인 측면부터 함께 이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연기금이 좀 눈에 띄게 들어오는 모습인데, 근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실 종목마다 이 수급적인 특징이 존재를 하는데, 이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이 설명을 드렸지만, 연기금과 사모펀드,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연기금 사모펀드 기관이 매집을 해주면서 이 부분이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매집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매도로 이렇게 처분을 할 확률은 좀 적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 현재 이 업황 자체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실적적인 요인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에 대한 이 방향성을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더 강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매집 물량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흐름세가 조금 더 유지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매집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매집 물량이 또 얼마나 나올지, 강한 상승 모멘텀은 언제가 또 될 수 있을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진행하려고 하는데 실적적인 측면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매집세가 들어왔던 요인 중에 대표적인 이유죠. 실적인데, 공시를 살펴보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7.2% 가량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게 되면 무려 376.8% 증가를 해주면서 이 관련된 기사도 뭐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 주었다. 1년 내에 최고가를 형성해 주고 있는 상태다. 자,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대표적인 이유, 실적이 증가한 이유로는 우선은 기술적인 요인을 볼 수 있겠죠. 이 듀얼 엔진 비중 확대가 이 증가를 해줬습니다. 제가 뭐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이 기업의 개요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수주 잔고를 봤을 때 대부분이 형성되었던 요인 자체가 이 듀얼 엔진 추진 비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주 잔고 왼쪽에 이 내용이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확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의 수주 잔고를 좀 보게 되면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선박에 대한 이 조선에 대한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하나 엔진도 엔진을 만드는 업체고, 또 공급 업체가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공급자 위주로 형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이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점이 바로 이 듀얼 엔진이다. 이 듀얼 엔진 자체가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뭐 조선에서 선가지수가 상승하는 것처럼 하나 엔진도 이 듀얼 엔진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이 수주 그리고 매출로 잡히게 되면 실적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이번에 이 시장 예상치인 영업이익이 70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을 뛰어넘으면서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시화해서 보게 되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해서 숫자로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24년부터 해서 25년, 26년 강한 상승 모습이죠. 특히 영업이익을 좀 눈여겨 봐야 되는데 24년 지나고 25년, 26년 굉장히 강한 흐름폭입니다. 24년과 26년 사이에는 거의 2배가량 차이 나죠. 그리고 23년과 24년에는 뭐 거의 한 5배,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구간입니다. 뭐 이렇게 영업이익이 갑자기 증가한 요인에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듀얼 엔진, 이 비중도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HSD 엔진이 한화에 속해 있죠, 지금. 하나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 금융 비용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비용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도 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니까 EPS도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주당순 자산 가치인 기업 가치도 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PER 그리고 PBR 모두 좋은 흐름세를 유지 중이다. 자,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적정 주가에 대해서 구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금일은 제가 좀 성장주 앞으로 성장률이 높은 그런 종목들에 대한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한번 적정 가치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26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선반영이 된 앞으로 주가는 어떤 흐름세를 보여줄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EPS하고 ROE에 대해서 산출한 다음에 이 구간을 곱하면은 적정 주가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ROE가 지금 20.1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0으로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EPS가 1032죠. 그래서 둘을 곱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2만 원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구간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가가 이 13,000원 정도의 가격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EPS와 ROE를 구해서 나오는 적정 주가와 비교하면 아직도 갭이 좀 열려있는 상황이죠.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더 디테일한 적정 주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후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적인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주요 제품하고 매출 현황을 봤을 때 선박 주추진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매출도 보게 되면 이 디젤 엔진에서 나와주고 있다. 결국에는 조선업 업황과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선업 업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이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도 실적적인 부분이나 수주 잔고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 자체가 이 조선사들이 수주를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고 특히 이 성과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선별 수주를 통해서 그리고 현재 이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환율도 올라가고 있죠. 이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특히 수출하는 기업들인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 이 하나 엔진 같은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된 대표적으로 수혜주가 조선주죠. 그래서 하나 엔진도 업황적인 측면에서 계속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도 겨냥하는 미국.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조선하면은 중국하고 한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조선업의 리스크를 대부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을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전반적인 업황 측면도 하나인진의 주가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유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좀 내용이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유가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24년도부터 23년 하반기부터 24년까지 지금까지 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통적인 이슈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적인 부분에서 이 차질이 생겨주면서 유가 역시 이 상승의 흐름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유가 자체가 바로 하나인진의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파란색 선을 보게 되면 유가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선이 하나인진의 주가입니다. 뭐 100%는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지표를 우리가 선행 지표로 삼아서 투자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법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파란색이 상승을 할 때 보라색 선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락할 때는 보라색 선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유가가 상승할 때 하나 엔진의 이 주가도 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선업의 대부분 통용이 되는 사실입니다. LNG 수요가 증가합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LNG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조선업 업황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피팅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 업황, 이 테마성으로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한화인진의 주가도 방향성이 결정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내용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이 소매 판매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은 모습, 그리고 CPI 지표도 실제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 소비 지출이 잘 되고 있다, 경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특히 기업의 경기실사지수인 이 BSI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조업 지표도 보게 되면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은 모습으로 이제 원자재 최대 수요국, 최대 공급국인 중국 역시 경기 확장에 대한 국면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 공급은 떨어지고 수요는 증가하니까 원유는 유가는 상승할 수 있다. 자,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하나인지 주가도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가져왔습니다. 앞서서 제가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환율 구간도 거의 14,000원대, 1,400원대에 근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앞서서도 살펴본 지표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공포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CPI 지표도 높게 나오고 있고 소매 판매도 좋으니까 현재 고금리인 상태에서도 경제가 좋네. 그렇게 되니까 금리 인하가 이 뒤로 밀리네. 이 뒤로 밀리니까 당연히 시장은 공포감이 형성이 되고 안전 자산이 이 달러의 수요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수출하는 업체인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주가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이 차트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일단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던 시기 자체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이 조선업 관련된 업황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하나 엔진의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측면도 살펴봐야겠죠. 유가가 상승할 때도 하나 엔진 주가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실적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인데 앞서서도 확인했지만 결국에 이 수주잔고의 91%가 듀얼 엔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듀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황의 강세에 더불어서 실적을 긍정적으로 야기하는 요인이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 금융 비용이 적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실 현재 구간에서 이 정고점 구간을 돌파해 준다고 하면은 그 위에 상방은 더 강하게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이 수급적인 측면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금과 이 사모펀드도 이러한 이 테마성이 형성이 될 때 더 강한 이 수급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정책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7월 8월 이 전당대회 전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이 되는 국가를 자극할 확률이 높다, 제재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아까 확인을 했듯이 미국이 중국을 조선업을 제재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업황의 강세에 더불어서 하나엔진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EPS와 ROE를 통해서 적정 주가 산출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갭이 굉장히 많이 나는 구간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들어맞을지는 추후 제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